병원연 첫 월요일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69년간 우리를 울고 웃게 만들었던 한국 영화사의 산 증인 배우 안성기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근 들어 시간과 나이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제 건강 너무 걱정들 많이 해주시는데 아주 좋아지고 있고 또 새로운 영화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영화로 찾아뵙겠다라는 말씀이 가슴이 참 아픕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지셨다 이런 소식이 들린 지 엿새 만에 별세 소식이 전해졌어요. 네, 지난 1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병원에서 아내 우소영 씨 그리고 아들 안다빈 필립 씨가 지켜보는 가운데 결국 안성기 배우가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당초 큰아들이 2일 금요일에 귀국을 한다고 해서 아들 얼굴 보면 좀 자리 털고 일어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들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결국에는 안성기 씨는 고인이 되셨습니다. 영정사진 방금 보셨는데 이 영정사진은 살아생전 고인이 제일 좋아하던 1987년작 기쁜 우리 젊은 날의 포스터 이미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고인이 지난달 30일 자택에서 음식물이 목이 걸린 채 쓰러져서 심정지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사실 혈액암 투병을 좀 장기간 해오고 계셨는데 그래도 한층 나아지고 밝아지는 모습을 보이셔서 이렇게 비보가 전해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 연말에 정말 너무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던 거였거든요. 이렇게 입원한 지 6일 만에 결국에는 숨을 거두신 거고요. 장례는 고인이 이사장을 맡았던 신영균 예술문화재단과 한국영화배우협회가 주관해서 영화인장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명예장례위원장은 원로배우 신영균 씨가 맡았고 지금 배우 이정재 씨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네. 정우성 씨도 조문을 하고 있고 오랜 기간 같은 소속사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배우이거든요. 운구도 배우 이정재 씨 그리고 정우성 씨 등이 참여해서 함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배창호 감독이 공동장례위원장을 원로배우 신영균 배우님과 함께 맡았고요. 그렇군요. 발인은 나흘 네. 뒤 9일 오전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69년 연기 인생의 마침표를 찍게 된 고 안성기 씨. 5살 꼬마에서 70대 노신사까지 안성기 씨가 걸어온 길은 그 자체가 곧 한국 영화의 길이었습니다. 너 자신만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면 이 칼, 나라를 위해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나? 내 임무는 이제 너희를 죽이는 것이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분도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있었는지. 솔직히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넌 양심도 없냐? 사람을 죽일까? 자, 정말 그 한 편 한 편이 다 울림이 있는 영화들인데 최진봉 교수님 혹시 개인적으로 어떤 것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아까 잠깐 영상에 나왔으면 실미도 같은 경우도 그때 정말 대박을 터뜨린 영화였기도 했고요. 그렇죠. 예. 우리의 옛 역사, 숨겨져 있었던 우리의 역사적 사실들을 하나하나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또 의미가 있었고 또 저는 안성기 씨 하면 투캅스하고 그다음에 박중훈 씨하고 연기했던 그런 영화들이 대부분 생각이 많이 나요. 뭐 라디오스타도 마찬가지. 라디오스타 같은 예. 경우에는 정말 한물간 연예인을 그 매니저 역할을 하면서 다시 또 이렇게 역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형님 같기도 하고 때때로 좀 엄중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정말 친근한 모습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그런 이미지가 코믹, 그다음에 정극, 그리고 뭐 역사물, 뭐 전 영역에 걸쳐서 정말 역할을 맡은 것마다 실제로 그 역할을 사는 사람처럼 보여줬다는 점에서 참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뭐 한 170여 편에 달한다고 하는데 워낙 많아서 사실 기억에 남는 게 워낙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단 하나 꼽으라면 저는 뭐 정말 저는 고민하지 않고 그 라디오 스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품이야말로 인간 안성기가 고스란히 묻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한물간 배우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배려, 그다음에 자기 희생, 헌신, 그다음에 본인은 절제하고 상대에게 공간을 내어주는 그런 모든 것들이 정말 안성기화돼 있는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저 영화가 사실은 개인적으로도 박중훈 씨도 어찌 보면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영화가 됐기 때문에 두 분의 케미도 케미지만 어찌 보면 인생 안성기가 고스란히 묻어있는 그런 역작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런데 그 안성기 씨의 커리어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5살에 데뷔를 해서 자, 20살이 되던 해에 영화제 나무주연상까지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레전드 커리어지만
자, 자세히 보면은요, 60년 후반부터 한 10년 정도가 비어 있습니다. 이때가 김원식 평론가 상당히 그 안성기 선생님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965년에 알게전 이후에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가 1977년에 이제 병사아가씨도 돌아오게 되는데요. 거의 10여 년 가까이 비어 있죠. 근데 이 부분은 두 가지 요인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사실 안성기 씨 같은 경우에는 아역 배우로 등장을 해서 성인 연기자까지 이 성공한 유일무이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역 배우에서 성인 연기자로 변신할 때 굉장히 이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갈등들이 있었고, 사실 개인적으로는 일단 대학에 진학을 해서 ROTC 장교로 또 복무를 했고, 그 장교 복무한 이후에 이 해외 취업을 도모했지만은 이 베트남 전쟁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1977년에 돌아오는데, 이때 돌아오니까 영화 산업적인 상황 속에서 좀 약간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일단 그때는 약간 가벼운 호스티스물 그리고 가벼운 액션물들이 있다 보니까 좀 영화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았던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떤 영화를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1980년에 바람이 불어도 좋은 날 이런 작품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성인 연기자의 길로 다시 변신에 성공한 것이죠. 자, 이게 보면은 작품도 신중히 고르겠다 다짐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청년 안성기가 복귀를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작품 선택의 기준으로 내세운 겁니다. 이게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작품을 나는 택하겠다라고 했던데 그게 뭡니까? 일단은 그 이후의 작품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1년에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출연하고요. 또 1982년에 바로 우리가 꼬박눈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한 작품으로 나무 주연상을 이제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들을 보면 특히 꼬박눈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서민들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개발 과정에서 좀 소외됐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뭐 칠수와 만수에 이르기까지 1980년대는 안성기 씨가 사회 현실을 좀 반영한 작품들이 많이 출연하죠. 그래서 뭐 고래사냥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에서 한국 영화에 대한 인식을 탈바꿈시켜줬던 큰 기여를 했던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안성기 씨를 부를 때요, 흔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국민 배우라고 칭하는데, 이게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뛰어난 연기력과 모범적 활동으로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배우다 이렇게 뜨던데, 어떻게 보면 가장 이견이 없는 분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이라는 타이틀이 그 앞에 수식어가 붙을 때는 사실 그만한 삶의 자격이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부고기사가 많이 뜨지 않았습니까? 안성기 선생님에 대해서. 근데 제가 그 딱 하나가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운명이 낳고 노력이 기른 배우. 저는 그 기사의 제목이 가장 안성기 선생의 그 일대기를 압축시켜준 게 아닌가 싶은데, 안성기 씨는 사실 어찌 보면은 그 성실과 절제, 신의와 예의, 이 네 글자가 평생을 본인을 관통했던 키워드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근데 이게 후천적으로 이게 본인이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선천적으로도 보니까 선한 성품과 그다음에 남에 대한 배려, 그리고 자기 절제, 헌신 이런 것들이 아마 타고난 그런 쪽이 있어서 일종의 약간 물려받음도 있겠지만 그것을 끊임없이 관리하고 단 한 번도 그런 것에 대한 자기 어떤 실수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어떤 아주 부단한 노력들이 오늘의 안성기 씨에게 우리가 국민 배우라는 수식어를 붙여줘도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커리어를 보면 실제 90년대 그 연예계에서는 정계로 넘어가신 분들도 꽤 있으셨어요. 그래서 안성기 씨도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영화판을 아예 떠나진 않았었고 단 한 번도 TV 드라마도 찍은 적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영화를 사랑했고 영화에서 늘 삶을 살았던 분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정계에서 안성기 씨에 대해서 러브콜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실제로 출마설이 있기도 했었지만 본인이 고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은 사랑이든 정치든 다 연기에서만 한다. 그리고 실생활에서는 소심으로 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 본인은 난 그냥 영화로 모든 걸 하고 싶다고 얘기했을 정도로 이렇게 소위 영화를 떠나서 외도하는 일을 철저히 금지하면서, 제가 볼 때는 안성기 씨가 그래서 사람들이 존중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스캔들이 별로 없어요. 이분은 영화 안에서 본인의 삶을 보여줬지 그 외의 삶에서는 정말 소시민처럼 살았거든요. 그런 점이 안성기 씨를 또 우리가 좀 더 좋은 배우로 기억하는 이유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안성기 씨가 세상을 떠나면서 또 안성기 씨와 인연이 있었던 분들도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알고 보니까요, 연예계의 한 분야를 주름잡았던 이 분도 특별한 인연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중학교 동창이고요. 서로 집애들 서로 같이 놀러 다니고 어렸을 때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진짜 조용했어요. 예전에 이렇게 사진 보면은 모범생의 어떤 그 모습을 갖고 있었던 조용필 씨였고, 그다음에 그때 키가 지금 키하고 같습니다. 무조건 들으면 좋은 거는 돌아와요 부산항이에요. 꽃피는 동백섬에 봄은 왔고, 너무 높이 잡았다. 자, 가왕 조용필 씨와도 이제 인연이 있으셨던 건데 참 마음이 얼마나 슬플까 지금 헤아리기도 어렵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동중학교 동창인데요. 사실 우리가 어떤 학교를 같이 나왔다 그러면 뭐 같은 학년이었을 뿐이지 인연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 같은 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29번, 30번이었기 때문에 같은 짝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렇군요. 예. 60년 단짝으로 중마고다라고 할 정도죠. 그러니까 29번, 30번이니까 키도 이제 비슷하고 사는 것도 이제 도남동하고 정릉에 살았기 때문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용필 씨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이 엄하셨는지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다고 그래요. 크리스마스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안성기 씨가 바깥에서 부르면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기하고 놀아도 된다 이렇게 부모님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굉장히 친했고, 그 이후에도 우정이 계속돼 왔던 두 사람의 그런 훈훈한 이야기가 계속 또 여운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평생 삶을 나누던 친구를 잃은 상황, 중마고우는 슬픔을 삼켰습니다. 참 좋은 친구예요.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성격도 좋고 같은 반 제 옆자리에 있었어요. 옛날 생각 나죠. 네, 어렸을 때 같이 많이 뭐 학교 끝나면 같이 집으로 항상 같이 다녔으니까. 지난번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제가 왔었고, 네, 그때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병원은 들어갈 수 없어서 와이프하고 뭐 한참 얘기도 했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해서 정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하고 싶은 게 아직도 굉장히 많을 텐데 올라가서도 편해야죠. 너무 아쉬움 갖지 말고 성기야 또 만나자. 연기 부분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연기이기 이전에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서 너무 훌륭하고 저희들이 평생 존경하는 정말 아주 훌륭한 그런 선배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빈소를 찾았던 조용필 씨 그리고 박상원 씨 모습 저희 보여드렸는데, 자, 영화계뿐만이 아니라 각계에서도 추모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고인은 평생 영화에 헌신하고 몸바쳐서 어렸을 때부터 영화만을 생각하던 영화 배우였지만 그 영향력만큼은 한국 대중문화예술계의 빛으로 남아있는 그야말로 국민 배우였기 때문에 비단 영화계뿐만 아니라 뭐 가요계라든가 종교계에서도 고인을 추모하는 어떤 물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영화 배우들은 뭐 신현준 배우도 그렇고 이시연 배우도 그렇고 사실 배우의 배우였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안성기 배우를 보면서 배우를 꿈꿔서 배우가 됐다라고 말하는 분들 너무 많아요. 신현준 배우, 이시연 배우가 대표적인 분들인데 사랑합니다 선배님, 좋은 배우는 좋은 사람이다라고 SNS에 추모글을 남긴 신현준 배우도 있고, 또 배우 이시연 씨도 SNS에 어릴 적에 선생님 연기를 보면서 꿈을 키웠다, 항상 존경한다 이렇게 추모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가요계에서는 가수 배철수 씨 그리고 윤종신 씨 대표적으로 추모 메시지 전하고 있는데요. 배철수 씨도 이 SNS에 생전에 같이 찍은 사진 올리면서 저렇게 만나면 늘 환하게 웃어주시던 형님 너무 좋아했다, 감사하다 이렇게 명복을 빈다 이렇게 추모 메시지 올렸고요. 윤종신 씨도 정말 좋아했다,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안성기 배우는 굉장히 독실한 천주 교도였거든요. 그래서 정순택 서울대 교구장
여당 대주교가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오랜 세월 국민 배우로서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전해온 안성기 사도 요한 배우의 선종 소식 접했다. 너무 슬프고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 세대와 시대를 넘어서 이 진정성 있는 모습이 많은 이들 마음속에 오래 남아서 우리 사회의 밝은 빛이 되어주었다. 이렇게 추모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김원식 평론가, 오늘 아침에 이제 안성기 선생님 별세 소식 듣고 문화평론가로서 참 가슴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워낙 한국 영화에 남기신 족적이 워낙 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그런 대표적인 국민 배우들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이제 톰 행크스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한국에는 안성기 씨가 있었다고 할 만큼 뭐 사실 1959년 첫 작품이 10대 반항인데 이때 소매치기 역을 7살에 하거든요. 이게 샌프란시스코 영화제에서 아역상을 받는데 한국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해외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거예요. 그 이후에 뭐 킬러도 했고 또 장군도 했고 대통령도 할 때까지 이게 뭐 페르소나라는 단어 씁니다만은 국민들을 위하는 작품이라고 하면 어딘지 나섰고 특히 영화 산업 현안, 뭐 스크린 쿼터제를 포함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또 실천하는 영화인들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네. 한국 영화 K컬처가 지금 위상을 갖고 있는 데는 안성기 씨의 역할도 굉장히 컸다라는 점을 다시금 기억하고 이 K컬처가 이 안성기 씨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앞으로 쭉쭉 더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고 안성기 씨 참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기억되실 것 같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